시간이 지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서 좀 여러 화학 물질이 있지만 그 중에 좀 포커싱을 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퀴즈입니다. 상품은 여러분 스스로 상품을 주는 자가 보상입니다.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요새 밀가루 체험, 어린이가 이게 상품화돼서 굉장히 유행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특정 회사를 비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밀가루를 바닥에 막 풀어놓고 어린이가 거기 가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밀가루 먹어도 괜찮으니까 이런 놀이 괜찮겠지? 뭐 이런 거예요. 이것은 밀가루 반죽을 위해서 놀이를 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보내려면 어디에다 보내겠어요? 자, 1번 아무도 없네. 제 강의 안 들어도 됩니다. 2번 괜찮죠? 근데 저기 있습니다. 네. 우리가 화학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외국 자료인데요. 보면 사업장의 화학물질, 빨간색일수록 자료가 완전히 독성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진 물질들, 위쪽으로 갈수록 잘 못 알려진, 안 알려진 그런 물질들입니다. 사업장에 보면 완전히 알려진 게 거의 없고 안 알려진 게 80%, 식품 첨가물 약 5%만 완전한 독성 정보가 있고 한 14%는 일부분 정보만 있고, 농약 그렇고요. 이쪽이 의약품은 이제 우리 인체 직접적으로 쓰니까 그래도 독성 정보를 많이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안 알려져 있는 것들, 밀로 미니멈이 거의 다 50%를 넘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쓰는 것 같지만 우리 김성균 선생님은 제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쓰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잘 몰라요. 이건 아까 우리 이경 선생님이 보내주셔서 생활화학 제품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스프레이 제품은 크게 두 타입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압축가스형이 있죠. 칙 누르면 아까 칙 우리 이경 교수님 많이 하신 거. 또 하나는 펌프 타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어스프레이 하는 것처럼 그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이쪽은 이쪽에 압축 가스가 충진돼 있어서 누르면 그 힘으로 나오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스프레이 제품은 크게 나눠집니다. 여러분은 동일한 성분에 동일한 목적을 가진 그런 제품이 있으면 어느 제품을 쓰겠습니까? 1번 펌프형, 2번 압축가스형. 자, 1번을 쓰시겠다. 이것도 맞추면 많이 못 듣는 김밥 나가다가 하나씩 더 드세요. 2번 나는 스프레이형을 쓰겠다. 네, 두 분 용감하십니다. 네. 끝날 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스프레이 제품의 주요 구성 성분은 아까 그 펌프형은 용매와 물이나 다른 유기용제 용매와 유유 성분, 보조 성분이 있고요. 압축가스형은 압축가스, 용매, 유유 성분, 보조 성분, 용기도 있지만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오늘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 주로 유유 성분 중에서도 입자상 물질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요. 이런 스프레이 제품은 우리 이기영 교수님이 작년도 지난 3년 동안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다목적 세정제 중에 75%가 스프레이 제품이에요. 굉장히 많은 양의 스프레이 제품으로 나오는 거죠. 스티커 제거제 88%, 유리 세정제 91%가 스프레이 제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살생물 소독제, 항균 스프레이 100%입니다. 다 스프레이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생활화학 제품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지만 스프레이 제품이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제품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 제가 스프레이 제품을 이야기하냐면, 먼저 그 입자상 물질의 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크기에 대해서 저는 키가 178cm입니다. 176cm입니다. 요즘 줄어서 줄었는데, 자, 우리 페포가 대략 한 400만, 여기가 1mm면요, 1mm의 한 반 정도, 이게 우리 페포의 크기입니다. 크기. 우리 꽃가루, 화분 알러지 있는 사람들 있죠. 꽃가루는 알러지가 페포까지 잘 안 가요. 되게 코에서 막 콧물 나고 비염 나죠. 밑에까지 못 들어갑니다. 크기가 100마이크로 정도 돼요. 기관지 상부에만 있고요. 세균
대개 1마이크로미터, 바이러스는 더 작죠.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이제 뭐 우리 디젤 배출 물질, 삼겹살집 가서 고기 태울 때 나는 연기들 이런 것들은 크기가 더 작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20나노미터. 물론 이게 이제 농도가 높으면 커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작습니다. 원자가 0.1나노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머리카락은 한 뭐 60에서 뭐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적혈구는 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입자가 크면 우리 인체로 잘 못 들어옵니다. 입자가 작으면 잘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나노물질 또는 우리 이제 환경 중에서는 울트라파인 초미세 입자 이런 것들은 크기가 작은 되게 100나노미터 이하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이 공기 중에서 뭉치기도 합니다. 포도송이처럼. 그러면 조금 커지기도 해서 되게 1마이크로미터를 이제 굉장히 우리가 파인 파티클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미국 EPA에서 나오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이게 우리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이고 머리카락의 두께가 여기에 보면 한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했죠. 거기에 이제 우리 PM10이라고 하는 환경 중에서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들이 PM10은 요거 한 5개 정도 들어가면 PM10 정도 되죠. 50 마이크로 치면. 그죠? PM2.5는 요거 하나에 4개가 들어가는 게 PM2.5입니다. 지름으로 치면. 우리가 나노 입자라고 하면 이 2.5에 25개가 있으면 이 하나의 입자가 나노 입자입니다. 나노 입자는 크기가 매우 작은 거죠. 작은 거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질이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은 주사기로 뭐 넣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루트고 대부분 흡입, 그다음에 피부 흡수, 뭐 점막 접촉도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피부 흡수라고 한주를 할 수 있고 섭취 이런 3가지 경로가 있죠. 3가지 경로 중에서 동일한 양의 물질이 인체에 들어오면 어느 경로가 가장 유효할까? 물질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흡입이 그러니까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와서 각 기관으로 가는 것이 가장 유효한 경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흡입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지만 거칠게 보면 입자성 물질은 그 물질의 화학적인 조성도 중요하지만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기가 작으면 폐포까지 잘 들어올 수 있어요. 폐포까지 들어올 수 있는 크기는 대개 3마이크로미터 이하. 그리고 우리 흉곽 부분에 이제 기관지가 있잖아요. 대기관지, 트라케아가 하나 있고 세기관지가 뭐 26번인가 갈라지는데 거기까지 오는 것들은 그 중간 크기의 입자들. 그리고 큰 입자들은 대개 머리 부위, 코나 그러니까 인후부 위에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큰 입자들은 별로 안 무서워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작은 고추가 맵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작은 입자일수록 인체에 들어오는 가능성이 훨씬 더 이제 큰 거죠. 근데 들어오면 이게 다 인체에 축적되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은 그 오더베스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런 그림인데 원래는 이게 방사선 물질로 실험을 한 그것을 이제 해봤는데요. 입자 크기와 우리 머리 부위의 침착률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과 큰 것이 주로 머리 부위에 침착을 해요. 중간 크기의 입자들은 100이 들어오면 한 30%만 이런 것들이 흉곽 부위에 침착을 합니다. 나머지는 배출이 되기도 해요. 여기 우리 폐포 부위에서도 한 50% 정도가 작은 입자들이 침착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들이 다 우리 몸에 쌓이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작은 입자일수록 높은 분율로 폐포나 흉곽 부위에 쌓일 수 있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이것은 자, 섬유 스프레이, 우리 그 옷 같은데 탈취제로 보이는 스프레이의 입자 크기를 보여줍니다. 입자 크기가 단일 입자로 있다기보다는 여러 입자의 분포를 갖고 있어요. 우리 여기도 사람이 키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있듯이 그래프로 쭉 축적을 해보면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50% 평균이라고 치면 섬유 스프레이는 이 논문에서는 약 7마이크로미터의 크기를 가졌다. 그리고 헤어 스프레이는 한 20마이크로미터, 펌프형은 한 70마이크로미터 크기를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앞에 그림하고 견주어 보면 어느 입자가 폐포까지 잘 들어갈 수 있나 대략 생각해 볼 수 있죠. 크기가 작을수록 잘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마이크로 사이즈만, 제가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나노 사이즈는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거 나노 사이즈를 재는 측정 기기로 얘기를 안 했어요. 오늘 제가 할 얘기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나노 사이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식도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돼요. 압축가스형은 공기중으로 스프레이를 하면 용매, 이게 물이 됐든 아니면 휘발성 용매가 됐든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 공기 중에서 굉장히 빠르게 용매가 증발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입자상 물질들은 상당히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멀리까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근데 펌프 스프레이형은 대부분 용매가 수용액에다가 입자의 크기가 처음 발생되는 입자의 크기가 이것에 비해서 너무 커요. 그래서 공기 중에 휘발되어서 증발되기보다 그것보다 가라앉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바닥에 빨리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실제로 그런가를 보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그 제품의 원액을 분석해 보면 이런 작은 입자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사이즈가 작은 여기 5만 배로 봐서 이렇게 커지니까 사실은 굉장히 작은 나노 입자들입니다. 이런 입자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체에 들어가서 어떤 예를 들면 코팅한다 그러면 살균 성질을 갖게 한다. 탈취 성분을 갖게 한다. 이런 성능을 주는 건데 이런 스프레이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54제품이었는데 2016년도에 약 1,800여 제품이 사용되고 있고 옛날에는 광고를 했어요. 우리 제품은 나노가 들어가 있어서 좋습니다. 광고를 했어요. 요새는 사람들이 이제 컨설을 합니다. 나노?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 그래갖고 광고를 안 해요. 여기에 보면 표기를 안 한 제품이 한 900여 제품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쓰는 거예요. 감추는 거죠. 표기를 하는 것 중에 보면 이제 금속이 가장 많은데 은나노, 티타늄, 아연, 금, 기타가 있고요. 탄소 기반 탄소, 여러 가지 탄소 제품이 있고 카본 나노 튜브, CNT라고 하는 거, 플로렌, 그래핀, 이런 것들이 스프레이 제품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한 그런 건데요. 이쪽에 있는 그래프는 스프레이 제품이고 이쪽은 펌프형 펌프형 이거는 압축가스형이고 펌프형입니다. 압축가스형은 이 그래프는 1m에서 2m에서 3m에서 거리별로 측정을 해본 거고요. 이것은 사용하기 전에 공기 중 농도를 잰 것, 사용 중에 사용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농도를 재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나노미터, 이것은 이제 좀 420나노미터까지 이렇게 보면 이쪽은 다 스프레이 제품이네. 스프레이 제품은 수농도로 볼 때 사용하는 중에 굉장히 농도가 올라가는데 거리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농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스프레이 제품이고 이쪽이 펌프형입니다. 펌프형은 이게 사용 전의 농도인데 사용 전이나 중이나 후나 그렇게 농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거리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 그래프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동일한 제품이 있을 때 압축가스형이 훨씬 더 공기 중에 많은 입자수 농도를 낸다. 그리고 멀리까지 간다. 반면에 펌프 스프레이는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 농도도 낮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공기 중의 농도이고 이거 1m에서 쟀고 이것은 2m, 3m에서 쟀습니다. 똑같이 농도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압축가스형은 오랫동안 한 120분 정도는 공기 중에 지속됩니다. 입자가 작으면 밑으로 잘 가라앉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펌프형은 똑같이 농도가 약간 들쭉날쭉하지만 배경 농도랑 거의 비슷해요. 입자의 크기에 상관없이 똑같은 메시지를 주죠. 스프레이형은 압축가스형은 멀리까지도 갈 수 있고 농도도 높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거리에 상관없이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 것들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어떤 것들은 개별 입자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뭉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형태가 이제 복잡해요.
어떤 것들은 1m, 2m 상관없이 개별 입자로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은 이제 이것은 압축가스형이고요. 이것은 이제 펌프형인데, 펌프형은 처음에 입자는 굉장히 뭉쳐 있고 2m만 지나면 이게 다 떨어져서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아까 발표한 그런 내용을 이제 전자증명에 우리가 확인을 해본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공기중 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폐로 얼만큼 들어오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폐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모델링을 통해서 한번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호흡기 부위에서의 입자의 단위 킬로그램당 한 사람이 들이킬 수 있는 입자의 수입니다. 수인데 보면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 이쪽 앞에 두 개가 높은 것이 압축가스형이고 뒤에 이쪽 두 개가 펌프형인데 압축가스형의 농도가 여기는 입자 크기입니다. 크기가 작은, 그러니까 여기가 100나노미터 이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100나노미터에서 1나노미터. 크기가 작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높은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펌프 타입은 그거에 비해서 이제 농도가 이쪽은 상당히 작고 입자가 크기가 큰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흡입량으로 볼 때 코 부위에서 보면 나노 크기 입자가 훨씬 더 큰 입자보다 많고 압축부사형이 펌프형보다 많다. 실제로 이제 폐포에 얼만큼 들어오는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모델링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많은 입자들이 그런 입자들 중에서 프로펠런트, 압축가스형은 많은 것들이 폐포까지 잘 들어오더라. 이 것을 보여주고 펌프형은 그래도 들어오기는 하지만 프로펠런트보다는 양이 작다. 똑같이 근거리가 이제 훨씬 더 많이 들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는 5초 동안 분사하고 환기를 하나도 안 했을 때 인체 공기 중의 농도입니다. 5초 동안 분사하고 이것은 제가 우리 실험하는데 환기를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시간당 35번이니까 보통 우리 가정에서는 그렇게 못 시키거든요. 가정에서는 많이 시켜야 10번입니다. 훨씬 더 이제 많이 시켰는데 환기를 한 거고 15초 동안 분사하고 환기를 안 한 거하고 15초 동안 분사하고 환기를 굉장히 많이 했을 때 농도가 보면 딱 5초 동안 분사하고 10분이 지났을 때 양이 이만큼인데 30분 지나도 역시 농도가 공기 중에 있는 것 때문에 증가되는 거죠. 120분 노출되면 더 증가되고. 근데 환기를 하면 그 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15초 동안 하면 5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이 환기가 안 하면 더 증가되고 환기를 많이 해도 많이 증가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체내 침입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입자 수로 보면 이게 이제 10의 5승계, 10의 6승계, 10의 7승계 정도인데 이건 환기를 안 한 것, 그리고 환기를 한 것, 환기를 안 한 것, 환기를 한 것 이렇게 해서 보면 입자 수가 노출 시간이 질수록 우리 인체에 많이 있다. 그래서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한다든지 많은 양을 사용한다든지 환기를 안 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우리 화장실 같은 데서 스프레이 하면 환기가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런 밀폐 공간들 그런 데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제가 아까 퀴즈 낸다고 했는데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스프레이 제품뿐만이 아니고 제 입자상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요새 비싼 케이크를 사면 거의 금가루 있죠? 먹습니다. 그죠? 해도 있죠. 금가루, 올려놓은 금은 입자는 무해한 것 같아요. 그냥 먹어도 되니까. 스프레이 제품에 금이 아까 내가 포함됐다고 처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는데 이 제품을 그냥 쓰면 괜찮다. 예. 여러분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제 감을 보고 아니요. 그렇죠? 밀가루는 먹는 음식이니 흡입해도 무해하다. 예. 저밖에 없네요. 유해합니다. 황사가 있는 날 삼겹살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쉬리 농도와 식당의 농도가 똑같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자, 어디가 더 해로울까? 쉬리가 더 해롭다. 실내가 더 해롭다. 삼겹살이 판단을 해주는 거 같아요.
삼겹살 아까 연소물질은 입자가 대부분 작아요. 그래서 실내가 더 해롭습니다. 삼겹살 고기를 먹으면 입자상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옛날 포스코 포항제철에서 그랬어요. 제가 90년대 포항제철 포스코 조사를 갔었는데 조사 가면 거기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희식하라고 삼겹살을 줍니다. 그러면 쇠떼, 목에서 쇠떼를 벗겨난다. 요새도 가끔 뭐 그런 얘기 나와요. 식품 하시는 분들이 삼겹살을 먹으면 황사먼지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이제 환경하시는 분은 삼겹살 먹어도 소용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소용없습니다. 근데 일부 영양학자는 또 뭐 인체에 들어가서 이게 뭐 지방에 가서 뭐 분해한다고 하는데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삼겹살 먹으면 소용없어요. 왜? 들어가는 경로가 틀립니다. 삼겹살은 식도로에서 위로 들어가고 먼지는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갑니다. 제거 못해요. 못합니다. 황사는 먼지 크기가 다양합니다. 황사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똑같다. 어디에서 있을까? 황사먼지 있는데. 자, 이제 좀 어려워요. 미세먼지 농도와 흡연실 농도가 똑같다. 어디에 있을까? 자, 이거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나는 미세먼지 농도가 있는 데 있겠다. 나는 흡연실에 있겠다. 별로 없구나. 흡연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먼지의 크기만을 주로 얘기했지만 화학적인 조성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흡연, 담배 연기에는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만 2, 3천 가지의 화학물질에 200여 가지의 유해물질에 40에서 60가지의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흡연실이 해롭습니다. 스프레이 제품은 입자상 물질만 건강에 영향을 준다. 아닙니다. 제가 입자상 물질만 강조를 했지만 다른 것들도 잘 안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노출 감소 방안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펌프형보다는 그 압축가스형이 더 해로울 것 같고, 특히 어린이는 아까 김동균 선생님 얘기했지만 더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덜 들어가는 물질, 수용액형이 훨씬 더 입자 크기를 크게 만들고요. 사용량을 적게 하고 호흡 위치에서 멀리 환기를 빨리 시키고, 주변에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없게, 습도가 높으면 빨리 입자상 물질이 이렇게 수화되어서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취미로 막 스프레이 뭐 코팅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쓸 것을 권장하는데 황사 마스크는 안 됩니다. 황사 마스크는 80%만 걸러주고요. 시중에서 파는 것 중에서 검역용 마스크는 95%,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1급 또는 특급 또는 N95 미국 뭐 이런 등급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용량 사용 후 이제 세척을 할 때는 습식 방법을 사용해라. 그냥 마른 휴지로 닦는 것은 안 좋습니다. 물티슈는 괜찮아요. 젖었으니까. 그렇게 습식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공기 중에 입자상 물질을 잘 분무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 스프레이 제품뿐만이 아니고 제가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공기 중에 작은 입자를 만들어내는 어떠한 행위도 인체의 건강에는 해로울 수 있다. 이게 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